했을 때 이제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제 찾아가는 학교 연수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봤더니 디지털 기반 교육이 그 전환에 학교에서 겪는 이제 문제점들을 이제 우리가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수를 마련을 하자. 이제 이런 걸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게다가 특히 이제 정보 교과가 제가 맡은 데서는 정보 교과에서 특히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걸 어떻게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디지털 문화를 어떻게 더 잘 해서 역량을 갖출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거기에 대한 교과에 맞는 연수 프로그램을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교과에서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있나를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보교과가 이제 타 교과에 비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안내랑 공유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일단 학교에서 많이 해봤자 1시간에서 2시간 이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34차시나 68차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안내, 수업에 대한 안내, 공유 뭐 이런 거, 과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개인의 성향이나 역, 역량이나 수준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맞춤 학습을 제공하기가 힘들더라. 그리고 또 학습 관리가 쉽지 않더라. 네. 과제 같은 것들을 이제 제출한다든지 또 수업이 이제 적기 때문에 1시간씩 빠지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이 수업을 따라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수업 결손 학생들을 챙기기가 힘들더라.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가도 저희가 이제 2022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4가지의 수행 평가를 하라고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1시간, 일주일에 1시간인데도 평가를 이렇게 4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힘든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은 정보 교과가 그 한정된 시간 안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게 이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선생님들에게 제가 고민하고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이제 그렇게 공유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이제 시간이 부족하다. 저희 정보 시간이 이제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아주 여전히 다른 교과에 비해서는 적은 편이죠. 그래서 학생들 개인을 이제 확인하는 것도 힘들고 또 더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보통 다 전담을 하게 되니까 뭐 큰 학교는 10개 반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많은 학생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기가 더 힘들겠죠. 그리고 학생들도 점점 이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맞춤을 하기가 힘들지 않을까. 교실 문화 등도 이제 저희가 알던 예전의 학교 문화가 아니다. 학생들이 이제 디지털 기기를 굉장히 잘 쓰고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수업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제가 이 고민을 하면서 수업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지도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음, 그래서 2에서 4차시 교과 수업 활용 디지털 도구 활용하기 정보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게 1차시, 2차시, 3차시로 나눠져 있지만은 다 같이 이제 유동적으로 꼭 1차시의 분량을 1차시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1차시를 좀 줄이고 2, 3차시를 더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에 지금 코디네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때 학교에서 원하는 게 이제 이론을 얘기하는 것보단 실질적인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걸 실습을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알려달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론 같은 경우는 최소화하고 예, 실습할 수 있는 걸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시에 보면 첫 번째 단계로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과 디지털 소양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특히 이제 정보교과에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디지털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 교과에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그래서 정보교과의 역량,
영역, 목표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요. 교수학습 방법, 방향,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평가 방법이랑 방향도 정보교과에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정보의 이제 성취 수준에 맞는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이제 디지털 도구를 한번 확인합니다. 제가 이제 정보 교과에 맞는 어떤 에듀테크를 쓰는지 성취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체험하는 건 아니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활용 에듀테크는 앨리스랑 비토미를 이제 안내를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제 에듀테크보다도 더 AI 코스웨어 쪽에 더 가깝기 때문에 이제 5에서 10차 시에 이제 AI 코스웨어 활용 쪽에서 더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정보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체험 시간이고요. 선생님들이 이제 이 에듀테크를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뭐 많이 들으시고 많이 해보시고 어,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들렛, 그다음에 티처블 머신, 구글 설문과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저는 성취 기준과 학습 목표를 따라서 이제 수업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평가에서 이제 정보학과에서 평가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느냐 해서 생각했던 게 이제 저는 많이 들어보시고 해보셨겠지만 카호스를 활용해서 평가를 하는 게 평가를 대비하고 하는 게 효과가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카호 프로그램을 이제 소개하고 활동하는 시간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이게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정보의 특성 교과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에듀테크를 더 잘하고 만들 수 있을지 해서 에듀테크 활용 교수 학습 방법을 소개하고 그래서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을 어떻게 만들지 계획하고 실행할지 그리고 마지막에 일반화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할 수 있는 확인 차시가 되겠고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지도안이 구성이 됐고요. 이 밑에 세부안은 어떻게 되는지 좀 제가 만든 이유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오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적혀 있고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PPT를 보면서 같이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아가는 학교 컨설팅, 네, 정보교과에서 교과 수업 활용, 디지털 도구 활용 확인하기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지도안에서 설명했듯이 디지털 소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매칭된 디지털 도구는 뭔지, 에듀테크 체험을 해보시고 활용 방안을 탐색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교과 역량입니다. 정보 교과에서 이제 개정 교과에서 하는 교과 역량입니다. 그래서 정보 교과의 교과 역량은 컴퓨팅 사고력, 디지털 문화 소양, 인공지능 소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세하게 뭐 나와 있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총론에서 얘기하는 핵심 역량이 이제 6가지인데 정보 교과는 특히 지식 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 공동체 역량 이 부분에 더 밀접한 연계를 고려해서 설정이 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정보 교과를 통해서도 이제 총론에서 말하는 미래 사회 인지상을 학생들이 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 영역입니다. 이제 컴퓨팅 시스템, 데이터, 알고리즘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디지털 문화로 이제 총 5개 영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새로 신설된 게 인공지능입니다. 선생님들도 다 아시겠지만은 인공지능 영역이 신설되었고 이제 나머지는 2015 개정 교육 과정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목표입니다. 이제 교과 목표는 특히 중학교 정보에서는 이 컴퓨팅과 인공지능 기술 및 디지털 문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미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능력과 태도를 함양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정보 교과에서는 특히 디지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그걸 네,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러 가지 방법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보교과에서의 이제 교수학습 방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옆에 그림에 보시면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만 이제 가부터 바까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중점으로 봐야 할 것이 이제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소재, 학습 환경, 학습 과정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래서 교수학습의 설계 과정에서 학습자 참여 기회 증진을 통해 학습자 맞춤형 교수학습을 구성하라. 그리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해라. 그래서 저는 교수학습 방향에서 이 나 부분에 집중을 해서 제작을 해봤습니다. 교수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나에 보시면은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라. 그래서 온, 오프라인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라. 다에 보시면은 온라인 교실, 다양한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활용해서 학습 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네, 보면은 이제 학습 결손이 이제 뭐 수업을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잘 못 들었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학습 그런 거를 제공을 해주면은 좋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평가의 방향과 방법입니다.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라. 그래서 평가 이전에 학생들이 디지털 도구를 다룰 수 있도록 교육하고 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평가에서도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봐라 라고 나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교과별 성취 기준별로 이제 매칭된 디지털 도구입니다. 처음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제가 앨리스를 통해서 AI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문제 해결 기르기로 음, 이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앨리스를 선정한 이유는 학생 수준에 따른 블록 코딩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고 실습 평가,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했습니다. 이 자료는 그 AI 코스웨어 에듀테크 도입 활용 노하우 북에 있는 이제 정보 부분에서 제가 발췌를 했고요. 궁금하시면 QR코드로 접속하셔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고 활용해야겠다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도입해서 전개해서 정리를 어떻게 하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5차 시에서 10차 시에 이제 AI 코스웨어 활용 부분에서 이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 설계한 거는 이제 마이크로 러닝 기반으로 이제 비토미를 활용한 이제 수업입니다. 이것도 AI 코스웨어 노하우 북에 나와 있는 사례로 있어서 제가 제일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괜찮으시다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별 에듀테크 도구 체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만든 패들렛부터 해서 카우까지 어떻게 하면 왜 그렇게 선정했는지 보고 차근차근 따라해 보는 과정으로 되었습니다. 패들렛 다들 아시겠지만은 공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대표적인 프로그램이고요. 하나의 작업 공간에 초대된 사람들이 메모지를 붙여 공유하는 방법으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통 이제 학교 연수나 학교 수업에서 학생들이 만든 자료들 공유하고 그것들을 이제 선생님이 보면서 피드백하고 이런 수업이 참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으로 인해서 네, 더 좋은 학습이 되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선정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개별화된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해서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뭐 패드를 통해서 만든 자료들을 공유를 해서 발표를 한다면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또 지속적인 참여 유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학생들이 언제든지 접속해서 그 어떤 내용을 공부했는지, 지난 시간에 무엇을 공부했는지 해서 학습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학생과 협력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모둠별로 한다든지 개인적으로 한다든지 하지만 어쨌든 공유 플랫폼이기 때문에 공유를 해서 그 내용을 보고 자기의 더 아이디어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자신이 놓친 부분을 확인하고 기타 해서 학생들도 협력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보교과에서 어떻게 하면은
패들렛을 활용해서 수업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단어는 이제 디지털 문화라는 단원이고요. 이제 성취 기준은 디지털 사회의 특성을 탐구하고 사회 변화에 따른 직업의 변화를 탐구한다. 이 부분을 이제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디지털 사회의 특성을 이제 탐구를 하겠죠. 그래서 디지털 사회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둠별로라든지 개인별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이제 발표하는 형식으로 제작하고 발표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선생님이 확인하고 피드백하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이제 디지털 사회 특성을 탐구하고 직업의 변화를 조사를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모둠별로 하든 개인별로 하든 네, 뭐 인터넷을 검색을 하든 아니면 다양한 뭐 AI 챗봇을 이용해서 하든 그런 걸 이제 만들겠죠.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활동 2번에서는 조사한 내용 바탕으로 뭐 PPT를 제작을 하든 뭐 다 간단하게 한글 문서로 제작을 하든 제작한 거를 이제 패들렛에 탑재를 하고 공유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3번에서는 제작한 작품을 소개하고 발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즉각 거기에 대한 발표를 들어주고 피드백을 하면은 되는 수업으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패들렛 활용 수업입니다. 음, 네, 패들렛 활용 수업입니다. 그래서 패들렛 접속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음, 뭐 검색을 하셔서 패들렛에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네, 여기 나오는 링크나 QR코드로 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패들렛 만들기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이제 옆에 오른쪽에 어떻게 만들면 되는지 제목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기본적인 형식으로는 이제 담벼락 형식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시면 이제 제작이 되고요. 이제 학생들에게는 이제 클립보드로 링크를 복사해서 링크를 공유해 주신다든지 QR코드로 받기를 누르시다든지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화살표 모양이 있습니다. 화살표 모양을 누르셔가지고 이제 공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담벼락에다가 글을 쓰듯이 이제 플러스 클릭해가지고 자신의 몇 조 몇 반, 몇 반 몇 번 몇 조 해서 이제 만든 자료들을 공유를 하고 올리도록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업로드한 자료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별로 발표하고 그래서 뭐 다양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통 많이 활용들 하시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다른 뭐 정보 교과에서의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뭐 평가 안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올리면은 학생들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티처블 머신입니다. 이제 저희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인공지능 단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업을 또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장 편하게 뭐 엔트리나 뭐 스크래치나 다 많이 사용하시겠지만은 거기서도 이제 인공지능 블록들이 다 있지만은 그래서 그래도 티처블 머신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학습 도구고요. 딥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동작 평가, 학습하는 모델로 뭐 이미지, 오디오, 자세 세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머신러닝을 학습하고 모델을 생성하고 저장해서 그리고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특히 체육에서 자세 같은 교정하는 그런 거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체육이나 뭐 다른 교과랑 이제 융합하실 때 그렇게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사운드나 자세 이런 거를 이제 학습시켜서 모델을 만든 다음에 학생들이 직관적으로 바로 볼 수 있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티처블 머신이라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선정 이유는 직관적이고 쉬운 사용성 때문입니다. 이제 다른 엔트리나 뭐 그런 걸 썼을 때는 이제 뭐 프로그래밍을 결국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제 그걸 하기 전에 먼저 이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머신러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체험을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빠른 피드백과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엔트리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으려면은 한 장씩 한 장씩 찍거나 해야 되는데
이 티처블 머신은 여러 장을 한 번에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편리해서 선정을 했고요. 또 학생들 간의 이제 협력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이제 내보내기 기능으로 공유를 하면 내가 만든 프로그램, 내가 만든 모델을 학생들이 서로 공유를 하고 체험, 피드백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보의 이제 인공지능 단원에 보시면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성하고 적용한다. 이런 성취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고민하실 건데, 네, 저는 이제 가위바위보 이미지를 분류하는 이미지 인공지능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로 학습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티처블 머신을 들어가시면, 뭐 이렇게 검색하셔 들어가셔도 되고, QR코드로 접속하셔도 되고, 그래서 시작하기 누르셔가지고, 새 프로젝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르게 됩니다. 표준 이미지 모델을 할 거냐, 삽입된 이미지를 할 거냐.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준 이미지로 해서 그거를 클릭하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계는 이제 모으기 단계로 이제 캠이나 사진 업로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이제 업로드를 해서 입력을 합니다. 주먹 가위바위보기 때문에 주먹이다 이제 제목을 주먹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맥캠으로 자기 주먹을 찍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이제 이 티처블 머신이 이제 좋은 점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는 게 아니고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를 눌러버리면은 한 번에 막 100장, 200장, 300장이 금방 찍혀버립니다. 그 데이터가 양이 많으면은 더 정확하고 좋은 모델이 생기는 걸 학생들한테 알려주시고 최대한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먹이랑 가위랑 보 이런 걸 모두 많이 찍은 다음에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에포크 여기 오른쪽에 보면 이제 모델 학습시키기라고 있고요. 그래서 에포크는 이제 학습 횟수를 말합니다. 이제 이 컴퓨터 이 프로그래밍이 학습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같은 내용이더라도 학습을 5번 하냐, 10번 하냐 이제 그런 거라서 많을수록 이제 더 자세하게 더 좋은 학습 모델이 되겠다. 하지만 이제 많이 공부할수록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거는 적당히 기본 설정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완료 후에 미리 보기를 통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하면 이제 주먹을 보이면 주먹이 되는지, 가위가 되는지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델 내보내기를 누르셔가지고 이제 업로드하선 링크를 받으셔가지고 링크를 공유한다면 내가 만든 모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그거를 이제 시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통해서 더 괜찮은 모델을 앞으로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티처블 머신을 활용해서 이제 어떻게 인공지능 수업을 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안내했습니다. 물론 이제 웹캠뿐만 아니고 오디오나 포즈를 통해서 그걸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다양한 것들을 해보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모든 정보 교과에서 하시는 수업이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하실 때 저는 이제 좀 힘들었던 점이 이제 모둠을 구성하는 거였어요. 학생들이 그냥 1, 2, 3, 4, 5번 1모둠, 5, 6, 7, 8, 9번 2모둠 이렇게 할 때 학생들이 굉장히 반발심도 생기고 이제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사전 설문, 구글 사전 설문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어떤 모둠을 하고 싶어 하는지, 누구랑 하고 싶어 하는지, 모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전에 확인을 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이제 모둠을 구성해 준다면 조금 더 민주적이고 학생들이 좀 더 만족하는 모둠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이 수업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유 작업 어, 이제 프로젝트를 끝나면 이제 결국은 이제 학생들이 발표를 하게 될 텐데 발표하는 작업도 이제 PPT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만들어 봤을 때 조금 더 편하더라라는 걸로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구글 설문이랑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은 뭐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뭐 결국은 이제
학습 목표는 이제 발표, 정리면 발표한다. 로 돼서 뭐 소프트웨어든 인공지능이든 뭐 음, 피지컬 컴퓨팅이든 그런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모둠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업 단계는 이제 첫 번째로 학생들이 희망하는 영역, 모둠 역할 등을 설문해서 설문 결과로 이제 모둠을 구성한다입니다. 정보 교과 특성상 수업 시간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동안 학생들을 보고 판단해서 이제 모둠을 구성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설문을 통해서 구성을 하는 걸 방법을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발표 자료를 이제 학생들이 만들 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통해서 발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글 설문,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선정한 이유는 이제 익숙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구글 설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응답하기도 좋고 선생님들도 많이 만져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구글 프레젠테이션도 PPT랑 같기 때문에 뭔가 학생들이 쓰기가 쉽고 또 이게 클라우드 기반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과 장소에서 뭐 구애받지 않고 또 유연한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서 그렇게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작업을 하면 한 시간에 다 못 하잖아요. 두 시간, 세 시간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저장하고 중간중간에 하는 거를 선생님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피드백을 해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네, 사전 설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 폼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뭐 구글 폼으로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구글 폼이 있습니다. 폼으로 들어가시면은 새 양식 클릭하기를 누르셔서 새 설문을 만드시게 되겠습니다. 제목을 변경합니다. 뭐 1학년 1반에 뭐 모둠을 만들기 위한 뭐 설문 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몇 학년 몇 반인지 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문항을 하나씩 만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측 하단에 이제 필수 영역을 선택을 하셔서 활성화해야 학생들이 이제 다음 혹시라도 체크를 안 했을 경우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희망하는 모둠에서 역할. 그래서 넌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니? 그래서 조장이 하고 싶니? 발표를 하고 싶니? 뭐 자료 조사를 하고 싶니? 발표 자료 뭐 발표를 정리를 하는 걸 하고 싶니? 기타 이제 모둠의 역할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떤 걸 희망하는지를 사전에 받으셔가지고 모둠을 구성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뭐 추가로 묻고 싶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누구랑 하면 좋겠니? 모둠 할 때 보통은 한 두세 명씩은 같이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더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제 설문을 구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 체크를 하시고 싶으신다면 여기 오른쪽에 만드실 때 체크박스로 변경을 하시면은 설정해서 중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설문을 완성하셨으면 우측 상단에 보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다음에 URL 보내기를 누르면 여기 이제 링크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단축하셔가지고 복사하시면은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복사 링크를 접속해서 확인하시면은 이제 어떻게 됐다. 모든 구성용 사전 설문이라고 해서 이렇게 학생들 화면에 보이겠구나를 보시면 되고 그 화면을 이제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QR코드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생성하셔가지고 이제 공유 플랫폼이 있겠죠. 그래서 뭐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뭐 개인적으로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플랫폼,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제 QR코드를 통해서 학생들이 뭐 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이나 디지털 기기 이런 걸로 수업 시간에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QR코드를 이제 공유해서 학생들이 설문을 해서 그 설문한 내용을 선생님이 받으셔서 모둠 구성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다 하시고 학생들이 이제 발표 자료를 제작할 때 이제 구글 플레이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검색하셔서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아니면 구글 홈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보면은 구글 슬라이드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새 프레젠테이션 시작하시고 빈 프레젠테이션 클릭하시면 이제 새 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익숙하신 화면입니다. PPT 만드는 거랑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사가 사전에 작업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조, 뭐 1학년 1반 뭐 1조다.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을 미리 해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발표할 때 이제 발표 이제 양식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발표자를 만들면 학생들도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공유하기입니다. 학생들이 이 선생님이 만드신 프레젠테이션을 공유를 받아서 학생들이 작업을 하면 되는 거라서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누르시고 공유를 누르셔서 다른 사람과의 공유를 클릭하십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뜨고요. 그래서 일반 1조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 일반 액세스에 보면은 원래 제한됨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링크가 있는 모든 사용자로 변경해 주시고 또 뷰어를 편집자로 변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링크가 있는 사람은 편집을 할 수 있다. 이걸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완료를 하시고 그러니까 링크를 복사하시고 완료를 하시면은 이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 복사한 거를 그 모둠, 뭐 1모듬이면 1모듬, 2모듬이면 2모듬, 모둠별로 각각 따로따로 공유를 해 주시는 겁니다. 공유 플랫폼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패들릿을 통하든 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든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조별 뭐 조장이 누구다. 그러면 그 친구한테만 이제 링크를 공유해 주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어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고 이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얼마나 만들었는지, 한 시간 동안 어떤 작업을 했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뭐 평가에 활용하셔도 되고, 뭐 피드백 해주셔도 되고 그렇게 다양하게 안내를 하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발표 수업을 한번 해보다 보면은 뭐 USB에 담아서 발표 자료를 옮긴다든지 이메일을 이용해서 옮긴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간 지체가 상당히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또 선생님이 해주시면 사전 준비가 거의 없이 발표를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 설문으로 모든 구성해서 이제 공유 작업으로 PPT 제작하는 활동이었고요.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제 카웃을 활용한 평가 문항 만들기입니다. 이제 카웃도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코디를 활동하러 갔더니 그 학교에서 대부분 카웃을 이제 구입을 하셔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카웃을 사용하시는 분이 몇 계시지만 안 쓰시는 분이 대부분 더 많다고라는 저는 그런 그 심층 면담할 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카웃을 그래도 한 번 더 선생님들이 보시면 활용하고 또 좋지 않을까 해서 했습니다. 선정 이유는 이제 사전 진단용, 형성평가 등 다양한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학생들이 퀴즈를 실행할 때 따로 로그인을 할 수 필요가 없다라는 게 장점이었고요. 학생들이 핸드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교사는 실시간으로 이제 학생들이 클릭했던 답변을 확인하고 뭐가 어려웠는지 이런 게 피드백이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유심하게 본 거는 평가 대비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제 퀴즈를 그냥 수업 시간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퀴즈를 학생들에게 이제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회고사 기간 한 2주 동안에 이 선생님들이 만들어졌던 퀴즈를 공유를 하면 학생들이 했던 퀴즈를 계속 해보겠죠. 그럼 그걸로 이제 평가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웃은 로그인을 해보시면 이제 기존에 만들어진 문항이 이제 공유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찾으셔서 내가 조금만 수정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좋은 장점이 되어서 이제 선정한 것도 있고요. 뭐 유료도 있고 무료가 있고 이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저는 잘 확인해 보셔서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보 교과는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게 또 해외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저는 방정식으로 이제 예시를 잡아봤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들어가 봤습니다. 복사본을 만듭니다. 이 복사본을 만들기를 클릭하셔가지고 오른쪽을 클릭하셔가지고 복사본 만들기를 하면 이게 내 라이브러리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누르셔가지고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수정하게 들어가면 이제 1번 여기 이 문제에서는 이제 10번까지 만들어져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뭐 제목을 바꾼다든지 뭐 문제 바꾼다든지 질문 유형을 바꾼다든지 시간을 바꾼다든지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새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이제 만들기로 클릭하시면 이제 거기서 이제 카옷을 만든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규에 이제 뭐 AI 기반으로 뭐 만든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빈 캔버스로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빈 캔버스를 만들기로 하면은 카옷에 이제 제목을 입력하라, 문항을 만들어라, 질문 만들고 답안을 만들어라 해서 이렇게 순서대로 따라가시면서 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만드신 다음에는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라이브 진행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시작을 누르시면 이제 학생들이 그 QR코드로 또는 게임 핀 번호로 접속을 해서 이제 그 퀴즈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은 이렇게 라이브 진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수업 전에 동기 유발용이나 수업 후에 형성평가용으로 이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제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말씀 들었을 때는 이게 이렇게 흥미만 유발하고 끝나더라. 그래서 이거를 더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학생들이 평가 1회고사나 2회고사나 이런 거 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뭐 형성평가나 사전평가할 때 그동안 배웠던 거를 이제 퀴즈를 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1회고사다 그러면 거의 한 8개 차시 정도가 쌓일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1회고사 전에 한 2주 정도 할 수 있게 이제 공유를 해 놓으면 학생들이 이제 평가 대비도 하고 그렇게 좋게 활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이브 진행하기 전에 오른쪽에 이제 전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기능을 활용하면은 학생들이 라이브가 아니고 자기 집에서나 아니면 학교에서나 어디서든 그 퀴즈를 반복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로 뭘 상을 받는다든지는 아니겠지만은 그 퀴즈를 이제 반복해서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퀴즈 내용에 선생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수업 평가에 활용하겠다라고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면 학생들이 평가를 이제 대비를 하겠죠. 이 전달 기능을 누르면 이제 할당된 카우치 생성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날짜를 언제까지 오픈할 거냐 이런 게 나옵니다. 제가 해봤더니 한 달 정도가 가능합니다. 한 달 정도. 그래서 한 1회고사 전에 한 2, 3주 전에까지 이제 오픈을 하시면은 학생들이 그때까지 자유롭게 쓰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은 40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학생들이 40번 들어오면 이제 끝나는 거라서 너무 적은 편이고요. 이제 유료 버전일 때는 1000개 이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활용했을 때 학생들이 선생님들도 평가에 대해서 안내하기가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 카옷에 이 기능을 꼭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또는 게임 핀 번호, URL 이런 것들을 뭐 무슨 단원, 1회고사 대비 뭐 무슨 단원, 뭐 퀴즈 해가지고 딱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유 플랫폼에 올려놓으시면은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시험 대비 공부할 때 충분히 퀴즈를 하면서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과, 이제 정보교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에듀테크 체험, 실습에 대한 내용을 이제 모두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듀테크 활용 방안 탐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에듀테크 활용해서 활용 방안을 이제 선생님들이 연구를 하실까? 이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테크 활용 교수 학습 방법 등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탐구학습, 게이미피케이션, 탐구학습, 탐구학습이 이제 중복이 되었는데 입시 진로 연계나 비교과 교육과정 등의 여러 개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예시로 이제 프로젝트 교수 학습법을 했고요. 프로젝트는 이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계획하시고, 그래서 계획하실 때 수업 환경이나 주제 이런 것들을 선정하시겠죠. 두 번째 실행하실 때 이제 문제 해결 방법 도출이나 산출물을 개발한다 단계가 되겠고, 3번이 일반함의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 계획 단계에서는 어떻게 에듀테크를 어떤 걸 쓸 수가 있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온 오프라인이 수업 형태인지 에듀테크를 할 수 있는지 환경을 확인하고 조성하고, 그래서 뭐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교과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역량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어,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뭐 전 과정에서 학습 과정이 누적 관리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선택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행 단계에서는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문제 해결과 뭐 산출 개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나 여러 개의 테크랑 ICT 도구가 있다라고 제시가 되고요. 그 문제 해결에서는 뭐 토의한다 아니면은 뭐 모든 걸 협업해서 공동 문서를 만든다 해서 그죠 구글 문서나 네, 이런 것들로 문제 해결 부분을 활용하시면 되겠고 산출물 개발에서도 뭐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모든 발표 제작을 한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반화 평가 단계입니다. 여기서도 뭐 다양한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셔가지고 평가 플랫폼을 활용하셔가지고 이제 프로젝트에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에듀테크를 더 궁금해하고 찾으시고 싶으면 여기 에듀테크 서비스를 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찾으면은 뭐 대상, 학년, 과목 이런 거에서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티셀파에서도 이제 서비스들을 다양하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방법들도 알려주는 것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궁금하시면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에서 4차시 이제 총 3차시의 그 정보 과목에서